일일 일식 오래 해도 괜찮을까요? 건강한 식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요즘 살을 빼고 멋진 몸매를 만들려고 일일 일식에 도전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성공한 후기를 오르신 분들도 많고 또 실패했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말고 건강을 위해서 일일 일식을 하신다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 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일일 일식은 나고모 요시노리 박사가 2012년 자신의 책 일일 일식 내 몸을 살리는 50일 공복 프로젝트라는 책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식사와 단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요시노리 박사가 본인의 컨디션을 좋게 관리해서 수술을 잘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일일 일식이란 말 그대로 하루에 정해진 한 끼만 먹는 것으로 대개 저녁 한 끼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 일식의 원리는 소식과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치유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식과 간헐적 단식을 통해 공복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장수 유전자로 불리우는 효소 단백질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뇌와 간 등에서 만들어지는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면 몸속의 염증과 혈관 손상이 회복되어서 노화와 병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근육을 늘려 몸속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이들 해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원하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미밥이나 당질이 적은 음식 위주로 구성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단 먹는 시간은 중요해서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추되 가급적 저녁에 한 끼를 먹을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기본적으로 거르되 정 배가 고프면 당분이 없는 음료나 과일을 조금 먹는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일일 일식을 포함한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의 생체 시기를 변화시켜서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했고, 일부에서는 장내 세균 환경의 변화나 식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도 체질 개선과 체중 감량 등의 유익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일 일식은 단점이 상당합니다. 일일 일식을 할 때 폐경기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혈당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일 일식을 하면 공복감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한 끼로는 영양 불균형이 되기 쉽겠죠. 아무리 푸짐하게 먹어도 일일 섭취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시간 넘게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보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음식을 지방으로 축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방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긴 공복감이 자칫 폭식을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일일 일식을 지속할 경우 그 끼니에 한 끼 드시는 그 끼니의 양과 열량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게 됩니다.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식욕을 자극하고 기초 대사량을 낮추게 됩니다. 즉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나 생리적인 변화는 생존을 위해서 더 먹게 만드는 신호가 되어서 폭식을 하게 되죠. 인간의 본성인 식욕을 단기적으로는 잘 참아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안 먹고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일 일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신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오래 지속할 수도 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이 더 좋겠죠. 약간 귀찮기는 하겠지만요. 우선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식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40번 이상 꼭꼭 씹기입니다. 꼭꼭 씹으면 좋은 점이 소화 과정으로 생길 수 있는 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담이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다 분해되지 못하고 생긴 찌꺼기가 있는데 이 찌꺼기가 부패한 물질로 변한 다음에 위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피를 탁하게 만들면서 여러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꼭꼭 씹으면 소화가 더 잘 되고 꼭꼭 씹는 행위가 뇌를 활성화시켜서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지므로 식사하는 도중에 배부름을 느껴서 과식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밤 늦은 시간 야식도 꼭 피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좀 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리고 일일 일식의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대신
커피나 과자, 빵으로 때우기도 하시던데요.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잠을 자면 혈액과 영양물질이 간장에 저장되고 아침에 잠을 깨면 간장에 저장되어 있던 혈액 영양물질이 눈으로 가서 눈을 뜨고 손발을 가서 손발을 움직여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간장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보충하면 생활의 활력을 느끼면서 일이나 학습의 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셨다면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심은 이 한자 말 그대로 마음에 점을 찍듯 아침 저녁에 비해 적게 드셔야 합니다. 오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오후가 되면 간이 피로해지게 됩니다. 간이 피로해지면 간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니까 독소가 많이 생겨서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세요. 저녁은 소화시키는 시간을 고려해서 잠자기 4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 과정이 끝나고 편안한 상태로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이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루 식사 횟수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2끼나 3끼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분들,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 또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 저녁 하루 2끼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식사량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많이 드셨다면 저녁 식사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줄이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식사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도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기,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 피하는 거, 적절한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풀기 등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잔소리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쉬워 보이는 길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마음속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결정의 결과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올바른 결정으로 미래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